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23번째 강좌입니다. 자, 7착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한국 영어의 대단한 착각, 영어 학습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7가지가 있죠. 그런데 한국 영어는 그 7가지에 완전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죠? 7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어민에 대한 착각입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원어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자, 한국민 전체가 또는 정책적으로도 전체가 우리가 모두가 다 착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체 의식 속에 또 하나 있는 게 이 원어민에 대한 착각입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원어민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MB 정부 들어서부터 엄청난 혈세를 가지고 십수년 동안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원어민이 포진이 됐습니다. 효과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영어 학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원어민 정책 지원금이 끊기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영어 마을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많이 섰습니다. 그죠? 수십 개 영어 마을이 있는데 다 문 닫고 지금 있는 것도 참 처치곤란입니다.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금 한 반에 해가지고 영어 마을에 이렇게 많이 갔어요. 가서 뭐 몇 밤 며칠 하고 오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가서 쇼만 보고 온 겁니다. 쇼만 보고 온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착각을 해서 그럽니다. 원어민에 대해서. 자, 원어민은요, 대한민국 영어 국민들의 영어 실력을 요만큼도 너무 강조한 거지만 이끌 수가 없어요. 즉, 원어민들은, 우리말을 모르는 원어민들은 대한민국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자 자체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착각해서 그렇죠. 자, 그러나 원어민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죠. 그 용도에 맞춰서. 자, 그럼 원어민에 대한 활용도는 과연 다음 4가지 중에 누구일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권투 도장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첫 번째, 관장, 코치, 선수, 스파링 파트너. 누굴까요? 스파링 파트너였던 겁니다. 스파링 파트너는 선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 수준에 맞는 한번 대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스파링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뭐 이렇게 스텝도 밟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어 학습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요. 언어라는 것은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알아야 한쪽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을 모르는 원어민들은 전혀 스파링 상대일 뿐이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거죠. 착각했던 거죠. 이해되셨죠? 자, 제가 어느 여중에 한 2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봤어요. 원어민 시간이야. 학생들 30명은 원어민 시간인데 영어가 전혀 안 돼. 질문이 안 돼. 이 에릭이라고 하는 캐나다 원어민 선생은 우리말이 안 돼. 붙여놨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되려니 하고 생각했던 게 큰 잘못이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원어민을 언제부터 만나면 좋을까요?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자, 권투는 내가 스톱도 어느 정도 밟을 줄 알아야 돼. 몸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한 판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어민하고 한 판 붙자라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바로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럼 자꾸 언어라는 거는 자꾸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대상하고 질문만 던지면 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대상은 답변을 하면서 내 귀가 트이는 거고 내 문장력이 트이는 거고 내 발음이 그러면서 트는 거를 언어학습 순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원어민은 나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이제 영어로 질문이 정말 자유스러우면 그때는 물어볼 수가 있죠. 이걸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하고. 근데 그런 희박한 내용이고요. 그죠?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에. 그래서 해외 연수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어학연수 자녀들 많이 보냈잖아요. 영어 배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영어 실력이 아직 초급이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미국, 캐나다 갈 필요가 없고요. 동남아 쪽에 오셔도 내가 용기 있게 과감하게 써볼 수 있는 대상이 동남아가 더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다? 절대 영어에 있는 이 6P에 있던 거죠. 6P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이제 마음껏 자신 있게 원어민을 이제 맞이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취월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국민영어 마지막 7번째 착각, 원어민에 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